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과 단체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재헌헌법 제18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대한민국은 노동 3권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들었습니다.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자, 근로기준법 시대에서 계약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 그 자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휴수당도 없이 일할 자유,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 쪼개기 계약, 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해고되기 쉬운 자유, 파업권도 없는 노조를 할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세기에 우리 인류는 이 가짜 자유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런 사회법도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화 초기로 돌아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그 축을 담당해야 할 보수가 정치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보수 정치는 박정희 개발 독재 이래 불평등과 불공정의 신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소수 대기업, 부동산 기득권이라는 1%의 자유를 위해 정치 본연의 역할인 공정한 자원 분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주 노동자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보수는 한 손에는 착취, 한 손에는 혐오를 들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민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무자비한 정치, 사회 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배제의 정치, 귀족 노조 운운하며 자기 자식들은 대기업에 뒷문 입사시키는 반칙의 정치. 한국 보수 정치는 1%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목표입니까? 그것은 보수도 아닙니다. 가짜 보수가 기승을 부릴수록 한국 민주주의의 불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니며 우리는 정치의 힘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이 소명을 온전히 실천해 왔냐고 묻는다면 아직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는 이정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보여드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기 위해 더 힘을 기울였다고 자평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는 정의당의 한계일 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더 큰 정당, 한국 정치의 유력 정당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결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화의 성공과 수평적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집권 때마다 반복되는 우클릭과 우회전 논란에서 보듯 경제 기득권 앞에서 집권 민주당의 개혁 또한 멈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촛불 정부에서조차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탄력 근로제 계약, 은산분리 원칙 훼손, 법관 탄핵 실패, 채용비리 연루위원 체포 동의안 부결 1조, 그리고 최근 흔들리는 선거제도 개혁까지 지금의 민주당은 대통령의 높은 인기와 당내 일부 진보 인사들을 알리바이 삼아 진보를 과잉 대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보의 레토릭만을 이용하여 세상을 바꾸는 데 소극적이고 변화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늘 다음 선거에서 우리를 압도적 다수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불평등과 불공정이 해소되는 정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입니까? 민주당은 과연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할 정치적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입니까? 지난해 저는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선배 동료 의원들부터 자발적 1주택을 실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의 증식을 위해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 주택들을 파셨습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 71명이 강남 상구에 아파트가 있고 결국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기능권은 잠시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다음 투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기득권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생명안전 인프라에 매년 10조를 앞으로 추가 지출하자고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출산주도 성장에 30조를 더 쓰자고도 하셨습니다. 재정 지출을 더 늘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올해만 세입 20조를 삭감해야 한다고 말씀해 왔습니다. 그러면 매년 40조가 들어가는 출산주도 성장, 생명안전 인프라는 무슨 돈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입을 확대하자는 것인지 적자 재정을 감수하자는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으십시오. 확장 재정은 당장 이번 추경이나 내년 예산만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10년은 계속되어야 할 재정 집행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부자 증세의 토대를 둔 복지 증세로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제 정당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가재정 10년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대 국회는 다당제로 정치를 바꿔달라는 민의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거치며 더 큰 개혁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2개월을 돌아보면 이 거대한 변화의 요구 앞에 우리는 아직도 빈손입니다. 때문에 지난 4월 말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의 다름 아닙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보수정부와 민주정부를 막론하고 매번 정부 주도의 개혁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법과 제도를 뒷받침할 국회가 양당제에 지배되어 비생산적 갈등만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양당제를 생산적인 다당제로 바꾼다면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입니다. 정치, 검찰의 권력 독점을 끝내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또한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개혁으로 반드시 성사해야만 합니다. 양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선거법에 대한 심의 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특위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입니다. 만일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20대 국회는 촛불 민심과 완전히 역행한 국회, 4년 내내 극단적 대립만 벌인 모두가 패자인 국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립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국회는 장기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는 시민들로부터 더 멀어지고 외면받아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국회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합시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예외는 없습니다. 국회 폭력이 면책특권이 될 수 없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국회 선진화법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된 피고발인으로서 언제든지 조사받을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인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고발했다면 조사도 당당하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발을 당한 사건도 고발을 한 사건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수사에 법대로 하라던 그분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 모두 자진 출석해서 구구한 논란을 끝냅시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민생과 진보를 책임질 유력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곧 고 노회찬 대표 일주기를 맞습니다.
정의당의 이정표는 변함없이 6411번 버스입니다. 정의로운 나라, 약자를 위한 정치의 길로 당은 당당히 나아가라는 유지를 지킬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진보 집권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